안녕하십니까? 에스프리TV의 송혁관입니다. 오늘 AQ란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Q, EQ, 잘 아시죠? 또 창의력 지수 CQ, 또 NQ, 네트워크 지수 등등 다양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AQ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김정은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은 죽는다. 우리가 잘 아는 3단 논법 중에 바로 연역적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대전제로부터 김정은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게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김정은은 죽는다라는 판단이 끌어진다. 끌어내진다, 연역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판단 하나 추가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풀도 죽는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이때 적지 않은 분들은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귀납법적인 판단을 많이 내립니다만 이 답은 이 경우 무엇에 해당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귀납법적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확인된 것은 두 가지 뿐인데 죽는 것은 사람과 풀뿐인데 성급하게 일반화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학에서 귀납법적인 것을 중시합니다만 그러나 그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하나의 사례가 또 발견이 되면 또 과학의 이론은 변화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종전에 하는 연역과 귀납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초논리로 어떤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때 기대되는 답은 사람은 풀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레고리 베이스트슨이라는 문화 인류학자가 소개한 표현인데요. 풀의 3단 논법. 그 사람과 풀이 전혀 다른 존재지만 어떤 점에서 같다는 걸까요? 네, 바로 죽는다는 동점. 거기에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 서로 다른 분야의 것들이지만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유추화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유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추란 말은 또 달리 보면 유비추리의 준말입니다. 유비를 제가 굳이 한자로 쓴 까닭은 종류를 비교한다라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유비추리, 그래서 유추가 되는 거죠. 자동차와 사람의 얼굴처럼 전혀 다른 거리지만 서로 비교해 볼 때 닮은 점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한다 그러고 그런 능력 유추 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추는 유사함이라든가 은유와 비슷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넬로지는 좀 더 추론하고 이제 논변을 정리할 때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전적으로 본다면 따라서 유추란 서로 유사한 점에 의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죠. 지구에 생물이 있다. 화성도 여러 점에서 지구와 유사한데 그러니 화성에도 생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추리. 달에는 공기도 물도 생명도 없더라. 화성에는 공기와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화성에도 생명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리들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유추 지수라고 하는 거죠. 유추 지수. 어떠신가요? 나의 유추 지수.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한번 소개하는 자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자, 여러분이 유추 지수를 알아보는 또 간단한 퀴즈인데요. 자,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숫자 배열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게 바로 위에 그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시계의 작은 바늘과 큰 바늘을 상징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말을 하다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주사위 눈금이 뭐 눈금이 떨어진 것들인가 싶다가 어느 순간 그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 작은 바늘 큰 바늘로 유추가 되면서 맨 앞에는 9시, 6시, 끝에는 포개졌으니까 12시, 여기는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건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공동의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AQ라고 합니다. 이쯤 설명을 들으시면 왜 이 시대에 AQ가 중요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새로운 것들을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유추가 빠른 변화의 적응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AQ가 높으신 분들은 설명도 굉장히 잘해요. 비유로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기업 강의 갔더니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AQ를 듣고 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려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성분이셨고 여고 시절에 가정 과목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영양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준 까닭에 아직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짐작이 가시나요? 여고 시절 가정 과목 영양소, 네, 비타민 결핍증에 대한 설명 그림입니다. 이 비타민 결핍증이 시험에 자주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오래 기억하게 할까 고민하던 이 선생님이 이러한 설명 방법을 찾아낸 거죠.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이니까 눈을 그리고 좌우에, 그리고 C가 부족하면 괴혈병, 입안이 자주 헌대죠. 그래서 그걸로 입을 그려보고, 비타민 D가 모자라면 뼈가 약해지고 구루병, 골다공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굽은 등을 형상화했고, 비타민 E가 모자라면 네, 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불임의 가능성이 높답니다. 어떠세요?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Q 설명식의 강점이죠. 그 복잡한 법들, 공문서들, 좀 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AQ식 설명을 고민해 본다면 참 좋겠죠. 그럼 이에 따라서 이런 AQ는 모든 소통에 대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AQ 높은 위인들이 참 많으시죠. 예수님, 부처님, 안델센, 이솝 등등. 우리나라 정치인 중엔 고 노회찬 의원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주 촌철살인의 비유들 많이 있었죠. 뭐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삼겹살 불판론. 삼겹살 판이 오래되면 새까매지니까 판을 갈자. 그래서 어떤 혁신에 대한 주장을 했고 또 어떤 그 소수당으로서의 이제 정의당이 여러 가지 다른 야당과 연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걸 비난하던 여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좀 AQ식의 표현과 주장들이 그 각박한 정치판을 좀 더 좀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신뢰라는 걸 한번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비유할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 어떤 분이 종이에 비유하더군요. 신뢰란 종이와 같다. 왜냐하면 한번 구겨지면 다시는 반듯하게 펼 수 없다. 참 신뢰의 의미를, 본질을 멋지게 비유 하나로 끝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AQ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게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집합을 찾는 역량인 것이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전체적인 것의 핵심을 찾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AQ를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갈등 많은 시대에 대동소이의 원칙과 철학으로 크게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